팬데믹 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 물류창고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짓기만 하면 그냥 팔려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열풍이 갑자기 뚝 멈춰섰습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기차가 급정거한 것처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236만 제곱미터. 이 숫자가 바로 그 멈춰버린 열차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으로 치면 무려 173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게 다 수도권에서 짓겠습니다 하고 허가는 받았는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멈춰버린 물류센터 사업들의 총면적이에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려 절반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건설 중단의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거대한 중단의 원인, 공급 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창고들이 멈춰서게 된 걸까요? 멈춰버린 프로젝트들 주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은 법인이에요. 프로젝트 수로는 75%, 면적으로는 82%.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대로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4분의 1이나 되는 프로젝트가 개인 소유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사정은 아주 다릅니다. 개인 땅 주인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이런 안타까운 시나리오를 겪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발사가 나타나서 사장님, 저희가 이 땅에 멋진 물류창고 지을게요. 일단 계약금만 주시고 나중에 대출 성공하면 잔금 다 치러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시장에 꽁꽁 얼어붙고 금리는 오르고 은행들이 돈줄을 꽉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사가 돈을 못 구하니까 잔금을 못 치르고 결국 사업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사라진 개인 소유 부지 프로젝트들은요, 사실상 앞으로의 공급 물량에서 그냥 빼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냥 밭이거나 빈 땅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유령 프로젝트가 된 거죠. 자, 그럼 개인 땅은 그렇다 치고 훨씬 비중이 큰 법인 소유 프로젝트들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단기 대출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는 이미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려 81%가 허가를 받은 지 3년이 넘도록 첫 삽도 못 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건축법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공급 쪽 얘기를 해봤는데요. 완전 꽉 막힌 상태죠? 그럼 반대로 이 창고를 쓰겠다는 수요는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원하는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물류센터 임대 시장을 보면요, 사실상 두 명의 거인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바로 3PL이라고 부르는 제3자 물류 업체들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커머스 기업들이죠. 이 둘을 합치면요, 전체 임차 면적의 79%,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둘이 시장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이 두 곳입니다. 바로 쿠팡과 CJ 대한통운. 쿠팡은 혼자서 전체 물류 창고 면적의 20%를 쓰고 있어요. 정말 압도적이죠. 그 뒤를 CJ 대한통운이 12%로 바짝 쫓고 있는데요. 특히 CJ는 네이버 쇼핑의 물류를 도맡아 하는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던 양강구도를 뒤흔드는 무서운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C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계 플랫폼들이죠. 지금 월간 사용자 수 그래프를 보시면 와, 성장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기존의 강자들을 바짝 위협하고 있죠. 이들의 무기가 단순히 싸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기려면 빠른 배송이 혁신이라는 걸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직접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공급은 꽉 막혔는데 수요는 시커머스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까지 등장하면서 막 폭발하고 있어요. 이 두 힘이 꽝 하고 부딪히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미래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2024년에 정점을 찍었던 신규 공급이요. 2025년에는 5분의 1 토막으로 뚝 떨어지고요. 2026년, 2027년에는 거의 C가 말을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처럼 넘쳐났는데 순식간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창고의 인기가 똑같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바로 우량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영어로는 플라이트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임차인들이 이제 아무 창고나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새롭고 가장 효율적인 프라임급 창고로만 몰려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세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A급 창고의 공실률이 22%인데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프라임급 창고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공실률이 17%로 훨씬 낮죠. 좋은 곳은 벌써부터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창고 쏠림 현상을 더욱더 가속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미래 물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자동화라는 게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면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창고 자체가 이걸 받쳐줘야 해요.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돌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로봇들이 부딪히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넓은 공간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속으로 달리는 로봇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바닥이 아주 완벽하게 평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쿠팡은 이미 대구에 있는 물류센터 한 곳에서만 1000대가 넘는 자율주행 로봇을 굴리고 있어요. 상품을 옮기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거죠.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2027년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 공실률은 10%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온 창고의 공실률은 4%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건 거의 빈 창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불과 몇 년 만에 공급 과잉에서 빈 창고 구하기 전쟁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공급 절벽과 기술 혁신이 맞물리면서 이제 좋은 물류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하고 귀해진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래 배송 전쟁의 승패가 갈릴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